저는 박도연입니다. 대형 쇼핑몰 야간 경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늘 비슷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출근해 제복으로 갈아입고 근무일지를 확인한 뒤 정해진 동선을 따라 순찰을 돌고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는 일의 반복이었죠. 하루가 달라도 화면은 같았고 사람도 거의 없었고 소리조차 없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복이 싫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저 역시 세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경비라는 일은 눈에 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저는 그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괜히 튀지 말자. 문제만 안 만들면 계약은 연장된다. 이 말은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스스로에게 되뇌던 문장이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기에 저에게 중요한 건 성과도 아니고 존재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제 일이었죠. 동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물류 통로, 직원 휴게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관제실. 관제실에 들어가면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기계에서 나는 미묘한 열기와 먼지 냄새였죠. 모니터는 벽 한가득 붙어 있었고 수십 개의 화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그 문장을 수십 번 적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모든 걸 보고 있는데도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나가 버리는지 말입니다. 이 쇼핑몰은 제게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지원한 이유도 사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이 쇼핑몰이 공사 중이던 시절에 제 아버지가 이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사고 소식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현장 사고입니다. 안전장비 착용 미흡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말들로 모든 설명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오래 붙잡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셨고 저 역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가 일하다 돌아가신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홀로 순찰을 돌 때도 아버지가 일하던 현장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지금의 제 역할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늘 그렇듯 관제실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건 범죄도 사고도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아주 작은 틈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하리라는 것도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야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하나씩 넘겨보며 시간대별 체크를 하던 중이었죠. 시계는 새벽 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고
쇼핑몰은 완전히 잠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화면 하단의 타임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그러다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특정 카메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의 CCTV에서 같은 시간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217부터 222까지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장비라 간혹 프레임이 튀거나 저장이 끊기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같은 구역의 여러 카메라가 동시에 같은 5분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시간을 하루 전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전날로 또 그 전날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5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달라도 시각은 늘 같았습니다. 217부터 222.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것처럼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비 오류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오류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운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잊으려고 했던 시간, 굳이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사고로 숨졌다고 통보받았던 시각이 바로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한 분 단위까지는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억지로 연결하지 말자고, 괜한 상상을 하지 말자고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고가 났던 구역의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웠던 통로, 지금은 직원 전용 출입로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같은 5분,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공백,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제실은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말은 저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CCTV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5분은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국 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이었지만 그 5분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면 확인만 하고 끝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무 교대 시간에 맞춰 상급자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CCTV 특정 시간대 영상 누락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아침이 조금 지나자 호출이 왔습니다. 관제팀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말이었죠. 낮의 쇼핑몰은 밤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음악이 흘렀고 밝았습니다. 그 밝음 속에서 제가 느끼는 불안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무실에는 팀장과 선임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팀장은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박도연 씨, CCTV 때문에 왔다고 했죠? 네. 특정 시간대 영상이 반복적으로 비어 있어서요. 제가 준비해간 메모를 꺼내려 하자 팀장은 손을 들어 저를 멈췄습니다. 알아요. 나도 봤어요. 그 말에 잠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혼자 예민한 건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비야. 저장 오류도 종종 있어. 근데 매일 같은 시간대라서요. 5분씩 정확하게 비어 있습니다. 선임이 제 말을 끈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 정도면 오히려 규칙적이라서 장비 문제 같지 않냐? 분위기가 가볍게 흘러가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확인만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팀장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씨, 괜히 문제 만들지 마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농담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여긴 대형 쇼핑몰이에요. CCTV 한두 개 비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나? 복도를 걸으며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 성격도 그렇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며 조용히 버티는 쪽이었죠. 그날 밤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관제실에 앉아 모니터를 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5분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던 시간대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락 표시도 오류 로그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녹화된 것처럼 타임라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이전 기록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비어있던 시간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정했다기보다는 지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없애버린 것처럼요. 보고를 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사실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하나 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장비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이 5분에 대해 누군가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CCTV 화면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밟고 있는 선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CCTV 화면에서 사라진 5분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됐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아도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써도 그 공백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본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근무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 자료 열람실로 향했습니다. 공사 당시 사고 관련 자료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정리돼 있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사고 개요와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예상대로 담담했습니다. 공사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락 사고, 현장 책임자 지도 감독 소홀, 그 문장들 사이에는 감정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이름들 사이에서 저는 단번에 한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문서로 다시 마주하니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 없이 적힌 이름 세 글자가 그날의 냄새와 소리, 전화기 너머에 떨리는 목소리까지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보고서를 더 내려봤습니다. 사고 당시 증거 자료 항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작업일지 확보, 그리고 그 아래 CCTV 증거 항목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확보 불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보 불가.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은 보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 새벽 2시 20분 전후. 머릿속에서 숫자가 겹쳐졌습니다. 217부터 222. 제가 매일 밤 확인하던 바로 그 5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워진 5분은 우연히 생긴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일부러 외면해 왔던 질문 하나가 정면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날 정말 사고였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 5분 안에 사고가 아닌 다른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시간이 지워졌다면, 그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현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쇼핑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낮에는 화려하고 밤에는 조용한 그 건물 안에서 제가 매일 지켜보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과연 모든 걸 보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근무에서도 저는 모니터보다 타임라인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날과 다른 점이 없는지,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장비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제 일이었고, 제 가족의 이야기였고, 어쩌면 제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제만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 일을 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문제는 제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와 동선,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관제실 로그인 화면에서 처음 보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일부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CTV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구역 몇 곳이 목록에서 사라져 있었고, 이전에는 접근할 수 있었던 과거 영상 조회도 막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나왔지만 이미 이유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5분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 때문이었겠죠. 며칠 뒤에는 근무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외곽 통로, 카메라도 적고 기록 확인도 최소한으로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관제에서 떼어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우연히 선임 둘이 나누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계약 언제까지지? 다음 달 말일 거야. 연장 안 될 수도 있대. 제 이름이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걸 들으니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쇼핑몰 운영사 명의였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괜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과거 합의금 재정산 안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사고 이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갑자기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용은 정중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당시 합의 과정에 대한 재확인, 협조 요청. 읽을수록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CCTV 권한 제한, 근무 구역 변경, 계약 만료 소문, 그리고 이 편지까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럴듯한 우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끝내라. 더 이상 보지 마라.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노골적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눈을 감는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 보고서를 평생 외면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아닌 사람들이 덜 신경 쓰는 것들, 출입 기록, 경보 로그, 그리고 시간. 지운다고 다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권한이 막힌 뒤로 저는 더 이상 CCTV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노골적인데 굳이 문을 두드릴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것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지워지기 어려운 것들로요. 야간 근무 중 저는 출입 기록 서버를 열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주로 영상만 확인하지만 출입 로그와 경보 기록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그때 보자는 식이었죠. 사고가 났던 날짜들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시간 2시 17분부터 2시 22분까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숫자와 시간만 가득한 화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 반복해보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CTV가 비어있는 그 5분마다 항상 같은 카드 출입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자 전용 카드였습니다. 공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코드로 유지되고 있는 카드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더 확인해 보기 위해 경보 로그를 함께 열었습니다. 보통 경보는 울리면 기록이 남고 조치 여부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그런데 그 5분 동안 같은 경보가 반복해서 발생해 있었고 모두 오작동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처리 시간들이 전부 사고가 난 시각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보는 울렸지만 누군가 꺼버렸고 그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은 사라졌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누군가는 현장에 있었고 경보를 확인했고 그리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로그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고라고만 믿고 살아왔던 기억이 조용히 다른 얼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휴게실에서 선임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괜히 아무 말도 안 하려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공사 때 경보 기록 본 적 있어요? 그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컵라면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왜? 또 그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그만해라. 왜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자리를 뜬 뒤 저는 다시 로그를 저장했습니다. 외장 저장 장치에 날짜와 시간별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이건 오래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이 5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그 5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지웠지만 기록은 남았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문장처럼 완성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제팀 사무실이 아니라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고 괜히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팀장, 관리소장, 그리고 처음 보는 본사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도연 씨 앉아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려 했습니다. 출입 기록, 경보 로그, 시간대 비교표까지 차분히 설명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본사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이야기하고 다닌다면서요? 이상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록상으로. 기록이요? 그가 웃듯이 말을 끊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뭘 안다고 회사 시스템을 의심합니까?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확 굳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당황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였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된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CCTV 공백 시간대와 출입 기록, 경보 로그가 팀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박 씨, 이 문제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된 사안이에요. 언제요? 제가 묻자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 한마디로 제가 이 자리에 왜 불려왔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설명하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부른 자리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괜히 더 이야기 키우지 말고 주어진 일만 하세요.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 자료는 테이블 위에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가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야간 근무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안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내부 판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합니다. 사유는 없었고 이해 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관제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켰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붙잡고 있던 기록들이 이제는 제 손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선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형이 미안할 건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긴 원래 그래. 보면 안 되는 걸 본 사람은 결국 나가게 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근무를 마치고 사물함을 비웠습니다. 유니폼을 접으면서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고립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회사도 동료도 직함도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제 손에 남아있는 건 여전히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록, 숫자,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의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구나.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5분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먹으면서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저는 며칠 더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인수인계와 정리 절차 때문이라는 이유였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조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쫓겨난 사람이었고 더 잃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지막 야간 근무일 관제실에 혼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늘 보던 화면들이었지만 그날은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아니라
증거의 흔적을 보는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CCTV 본 서버는 이미 접근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본 서버가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백업 서버였습니다. 백업 서버는 느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잘 쓰지 않았고 삭제 정책도 본 서버만큼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을 노렸습니다. 날짜를 입력하고 시간을 좁혀가며 하나씩 불러왔습니다. 화면이 멈추고 로딩바가 몇 번이나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괜히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217. 화면이 검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마우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이 움직였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 단 한 날짜의 5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 속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공사 당시 통로였던 공간, 지금은 창고로 바뀐 구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누군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리자 조끼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동작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잠깐 멈췄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경보 울리는 구역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 무전기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 그냥 꺼두고 나중에 처리해.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보를 껐습니다. 그 뒤의 장면이 제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돌아서서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5분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귀에서는 여전히 무전기 음성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냥 꺼두고. 그 말은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불운이 아니었고 실수가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방치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왔던 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땐 다들 그랬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5분 안에는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관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임 한 명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아, 아직 안 갔냐? 저는 급하게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네, 정리 좀 하고 가려고요. 그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켰고 그 5분을 외장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러 개로 나눠 저장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증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진 순간부터 제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관제실 불을 끄고 나올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화려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아직도 그 5분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손에 넣은 뒤부터 제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계속 그 5분이 꿈에 나왔습니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 경보를 끄던 손짓, 아무도 오지 않던 그 정적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도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도현 씨 맞으시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쇼핑몰 운영사 쪽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이 전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왔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으니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는 인사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나오자고 하신 겁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영상 말입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이미 회사와는 관계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혼자 가지고 계시면 도연 씨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 영상 넘기시면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금액은요? 제가 묻자 그는 미리 준비한 것처럼 바로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원하시는 선에서요. 새 출발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게요. 순간 머릿속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로 허덕이던 시절, 장례 이후 남았던 빚, 그리고 지금 제 통장 잔고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걸 넘기면 모든 게 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고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는 제 앞에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만 다치실 필요는 없어요. 카페에 혼자 남았을 때 제 손은 아직도 봉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겁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내려놓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휴대폰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꺼내려다 다시 넣어두었던 물건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원을 켜고 저장된 음성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도연아, 이건 혹시라도 아빠 목소리를 못 들을까봐 남겨두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억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억울한 게 생기면 복수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오래 못 간다.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기록은 남는다. 사람이 없어져도 기록은 남고 그게 나중에 누군가를 살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사과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5분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넘기지 않겠다고,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우려 했던 그 시간을 세상 밖으로 꺼내겠다고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꺼낼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입 기록도, 경보 로그도, 그동안 모아둔 정황 증거들도 전부 공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야기의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아야 할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5분, 말보다 빠르고 설명보다 확실한 것.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장면. 저는 밤새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시간 표시와 경보음만 남겼습니다. 편집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쓰러진 사람, 멈칫하던 관리자, 무전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업로드 버튼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뒤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제목에는 아무 자극적인 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5분. 처음 몇 시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회수는 한 자릿수에서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괜히 허탈해지려는 순간 알림이 하나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뭐죠? 사고가 아니라 방치 아닌가요? 왜 아무도 안 움직이죠? 영상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링크가 공유되고 캡처가 돌아다니고 누군가 설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조회수는 수만을 넘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운영사 명의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맥락이 잘린 일부 장면이며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익숙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영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체 영상 공개하세요. 왜 하필 그 5분만 비어 있었죠? 경보를 껐다는 건 사실인가요? 질문이 쏟아졌고 운영사의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침묵으로 덮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짧은 단신이 나왔습니다. 대형 쇼핑몰 과거 공사 사고 관련 CCTV 영상 공개, 은폐 의혹 제기.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5분은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눈과 질문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묻히지 않았고 돈으로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워지지 않은 5분은 마침내 세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진실이 말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영상이 공개된 뒤부터 시간의 흐름이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며칠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떤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 한가운데서 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공식 조사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노동부가 사실 확인에 착수했고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일이 개인의 폭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넘어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연 씨 맞으시죠? 공개하신 영상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15년 전의 공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이제야 누군가 묻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편집 여부는 있습니까? 원본은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저장 장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출입 기록과 경보 로그, 권한 제한 과정과 계약 해지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정말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백업 서버가 추가로 확인됐고 관리자 카드 사용 내역과 내부 지시 기록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오작동으로 처리됐던 경보들이 의도적으로 무시됐다는 사실도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영사 대표와 당시 책임자들이 조사실에 불려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조직적 은폐, 법적인 용어들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저에게 가장 크게 들린 문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산업재해로 재분류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환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쇼핑몰은 일정 기간 영업 정지에 들어갔고 관련 책임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군가는 실형을, 누군가는 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기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 붙어 있던 사고사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그 한 줄을 보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길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저는 다시 그 쇼핑몰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진 출입구와 붙어 있는 안내문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 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제목만 바라봤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5분. 그 5분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싶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를 다시 불러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날의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5분이 지워졌는지, 그리고 왜 결국 지워지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진실은 한번 지워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끝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